야, 당장 그 마이크 내려놔. 무대 아래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소리치자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의 전문 사회자라는 듯 깔끔한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현장 사방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웅성거리다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다. 지금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회자는 무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다. 네? 방금 전까지 제 차례라. 무대 위 인물이 잔뜩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는 손흥민이었다. 여기는 VIP만 설 수 있는 무대입니? 당신 같은 분은 여기 설 자격이 없다고요. 사회자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저도 이 행사에 공식 초대를 받아서 손흥민이 더 말하려 하자. 사회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끊었다. 무슨 착오가 있었겠죠. 빨리 내려가 주세. 내가 지금 중요한 세션을 진행해야 해요. 사회자는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고 가뜩이나 무대에 집중하던 이사 CEO들이 의아한 얼굴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호원들, 빨리 이 사람 안 치우고 뭐해? 사회자는 주변 스태프에게 손짓하며 재촉했다. 그 순간 객석에서는 누군가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 사람 손흥민 맞잖아.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그런데 왜 사회자가 저렇게까지 몰아붙이지?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무대 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사회자는 지루하다는 듯 마이크를 다시 잡고 소리쳤다. 진행해야 할 세션이 많으니 지체 없이 내려가 주세. 이 자리는 시간 엄수 원칙이 엄격합니다. 손흥민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굳게 서 있는 그의 모습에 객석도 숨죽인 채 다음 말을 기다렸다. 서울 코엑스의 이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누군가 객석에서 작게 탄식했다. 잠깐이라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곁에 앉아있던 또 다른 참석자가 답했다. 무대는 여전히 불편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모든 시선은 손흥민과 사회자에게 고정되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무대 아래 스태프가 빠르게 다가왔다. 잠시 후 이어질 세션에 대해서는 내부 공지가 있으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 구독 신청을 해두신 분들께는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을 추가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관객들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하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까 궁금해하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한편 오늘 일정이 끝나면 내일은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펼쳐진대. 여기 최고 경영자들이 다 모인다잖아 하는 말도 들려왔다. 모두 아직 이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자, 계속해서 무대 위 상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태프가 마무리하자마자 사회자가 크게 헛기침했다. 이곳은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층 메인홀입니. 세계 각국의 CEO와 임원들이 직접 와 있는 매우 권위 있는 자리죠. 모두들 아시다시피 시간 준수와 원활한 진행이 필수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각 업계 리더들이 매년 모이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인근에 있던 보조 사회자가 덧붙였다. 바로 그렇죠. 매년 기업 혁신과 포용적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중요한 행사임니 여기서 발표하려면 따로 심사와 초청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되죠. 사회자는 한껏 목소리에 힘을 줬다. 잠시 후면 각국에서 오신 임원들이 ESG 투자 그리고 다양성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보조 사회자는 스태프 쪽을 힐끗 보며 관리팀 지금 보안 쪽에 연락된 건가요? 하고 물었다. 예, 곧 확인하겠습니다. 스태프가 귀에 꽂힌 무정의로 연락을 취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객석에서 작은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뭐지, 손흥민이 여기 왜 온 거야? 혹시 스폰서가 있어서? 아니, 그러면 정식 초청장도 있었을 텐데. 여론이 분분했다. 냄새가 좀 나는데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하지만 여긴 월드클래스 글로벌 CEO들이 다 모이는 엄청난 자리야. 분명 제대로 확인했을 텐데 웬일이야? 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때 손흥민이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축구 선수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다양한 행사를 경험해 왔습. 이번에는 포용적 리더십 관련 발표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손을 휘저었다. 일단 명단을 재확인해야 하니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세요.
제 발표 시간이 명단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고 들었습. 왜 이렇게 함부로 제 시간을 빼앗으시는 거죠? 손흥민이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분명하게 물었다. 함부로 빼앗는다라니요? 사회자의 언성이 다시 올라갔다. 지금 진행되는 이 서밋은 각 발표자마다 할당된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 여러분, 이 자리는 영국의 대형 투자사 CEO, 미국의 IT 공룡 대표,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회사 임원까지 전부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오신 분들입니. 그런데 당신은 말이 조금 느린 편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데 당신에게 할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제 말이 느리든 빠르든 내용을 듣고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손흥민의 음성에 살짝 흔들림이 느껴졌다. 아니요, 저는 이 행사의 전문 사회자로서 일정이 밀리면 곤란하거든요. 사회자는 무뚝뚝하게 잘라 말했다. 저도 제 일 하는 겁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소공어리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저건 좀 심하네. 손흥민 정도면 그래도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물이잖아. 포용적 리더십 행사라고 하더니 정작 본 행사에서 이럴 줄이야. 어디선가 이런 식이면 주최 측 이미지가 나빠지겠는데 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사회자는 객석을 힐끗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여기서 내가 사회 진행자로 임명된 이상 본인이 속도를 맞추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자. 다음 발표자분을 모시겠습니다. 손흥민은 결국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듯 보였다. 주최 측 스태프 몇 명이 다가와 그를 에스코트하려고 했으나 객석에서 자리 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잠깐, 이건 좀 말이 안 됩니. 해외 CEO라면 혹시라도 영어가 서툴 수도 있고 말이 느릴 수도 있지 않나요? 손 선수도 국제 무대에서 뛴 경험이 있으니 충분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을 텐데요. 그러자 사회자가 그쪽을 노려봤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린 초청받은 발표자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니까요. 글로벌 CEO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축구 선수의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요. 그 순간 무대 구석에서 다른 스태프가 급히 다가와 사회자에게 귀속말을 했다. 지금 로비에서 독일의 탄소 중립 추진 기업 CEO분이 손흥민 씨 발표 듣고 싶다고 강력히 희망하신답니. 그리고 영국 투자사에서도 손 선수의 글로벌 성공 요인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사회자는 살짝 눈살을 찌푸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왜들 이래? 손흥민은 무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마이크를 집었다. 저는 10분이면 충분합니. 준비해 온 자료가 있고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는 그 마이크를 빼앗듯이 잡고 5분으로 줄이시죠. 저희가 이미 타 발표자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우니 5분 내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강조했다. 5분이요. 손흥민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러자 객석 뒤편에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또 다른 목소리가 무대를 향해 날아왔다. 아니, 5분은 너무하잖아. 포용적 리더십이라면 말이 느린 사람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동등하게 발언 기회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발표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지만 다른 세션에서도 약간씩 시간이 지연됐었잖아요. 이에 사회자는 손을 들어 제지하며 꽤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자, 여러분. 이 서밋에는 무려 12명 이상의 초청 연사들이 있고 일정이 매우 빡빡합니.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 모두가 시간을 양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그렇지만 포용적 시간 관리라는 게 원칙 아니었냐? 라는 반응이 잇따랐다. 사회자는 애써 무시하려 했으나 점차 사방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때 검은색 정장을 입은 주최 측 대표 강 실장이 무대 옆으로 다가왔다. 사회자님, 잠시만요. 방금 전 미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 CEO분께서 말씀하셨습. 이 서밋의 주제와 취지에 맞춰 발표자 모두에게 동등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요. 사회자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글쎄, 그러면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데 그래도 지난번 행사부터 저희가 내건 슬로건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 리더십이었잖아요. 여기 모인 CEO분들도 사실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 그러면 손흥민 씨에게는 10분을 드리죠.
사회자는 마이크를 다시 잡으려고 했으나 이번엔 강 실장이 먼저 움직였다. 손흥민 씨, 준비되셨습니까? 10분 드리겠습. 진행 후 질의응답도 잠시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 우리도 조금 시간을 협조받아야겠습니다. 손흥민은 작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 제가 국제 무대에서 뛰면서 배운 팀워크와 협업, 그리고 시간을 통한 배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곧바로 초를 재는 듯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빨리 시작하세 10분입니다. 하고 독촉했다. 손흥민은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축구는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결국 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저는 느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더욱 한 발 한 발 성실히 해내려 노력합니. 모든 사람에게 속도를 일방적으로 맞추게 하기보다 서로 다른 템포를 존중하면서도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처음엔 지루해하던 일부 CEO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온 한 투자회사의 대표가 작게 중얼거렸다. 축구 비유로 접근하니까 꽤 설득력이 있군. 독일 자동차 임원도 맞아, 속도가 다르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하고 맞장구 쳤다. 사회자는 마지못해 무대 한쪽에서 팔짱을 낀 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감이 엿보였다. 한편 객석에는 다양한 반응이 퍼져나왔다. 왜 사회자가 저렇게 싫은 기색을 내비치지? 원래 저 사람은 행사 시간 통제에 엄격하기로 유명해. 지연이나 예외를 극도로 싫어하거든. 그래도 좀 너무하네. 그러다 손흥민의 발표 시간이 중반쯤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시간 반 정도 지났습. 서둘러 마무리해 주세요. 객석에서는 아직 5분 남았잖아. 왜 저렇게 재촉해? 라는 항의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다. 손흥민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차분하게 이어갔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뛰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 사람마다 언어나 표현 속도, 생각을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르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회자가 큰 목소리로 남은 시간 3분입니다 하고 끈트시 개입했다. 순간 객석 뒤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큰 목소리로 사회자님 잠시 발언 기회를 주시죠 라고 요청했다. 지금 발표 중인데 무슨 발언을 또. 사회자는 버럭 소리치려 했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형 IT 기업의 아시아 지역 담당 부사장임을 알아보고 자세를 살짝 바꿨다. 아, 네. 말씀하세요. 그 부사장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지금 이 서밋에 모인 이유가 포용적 스케줄 관리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번 사회 진행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손 씨 발표를 억지로 짧게 끊고 재촉하는 장면이 여기저기 SNS로 퍼지면 우리 행사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는 눈이 커지며 순간 당황한 듯 했다. SNS요? 네, 지금 이미 여러 곳에서 실시간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어요. 보면 수많은 시청자가 사회자의 불공정 진행이라고 댓글 달고 있더군요. 그러자 사회자는 황급히 객석을 둘러보았다. 많은 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거나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올리고 있었다. 몇몇은 현장 사진을 바로 공유하는 모양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를 풀고 싶습.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씨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습. 단지 일정이 워낙 빡빡해서 가능한 한 빠른 진행을 요구했던 것뿐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변명했다. 강 실장도 무대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주최 측에서 미리 조율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죄송합니. 손흥민 씨 발표를 약속된 10분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뒤에 이어지는 세션과 겹치지 않게 일정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 주최 측의 제안을 바라봤다. 괜찮습. 저를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사실 제가 빠른 말솜씨가 아니라서 이전부터 행사가 빡빡할 때면 늘 좀 미안했거든요. 객석 한 구석에서 누군가 웃으며 느린 말이 주는 여유도 있어요. 중요한 건 속도보다는 내용이잖아요. 하자 여기저기서 맞아 하는 탄성이 터졌다.
사회자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자 더 이상 억지로 끼어들 수 없었다. 그럼 계속 발표 진행하시죠. 손흥민은 남은 시간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축구와 비즈니스가 결국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 팀 동료가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는 외국에서 와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습.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함께 맞춰가면서 목표를 이룹니. 그게 바로 포용 아닐까요? 관객석에서 경청하는 표정들이 점점 늘어났다. 해외 CEO들도 이어폰으로 동시통역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랑스에서 온 한 여성 임원은 환하게 웃으며 축구 선수의 관점이 이렇게나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고 탄성을 자아냈다. 사회자는 옆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마치 얼음장 위에 선 느낌으로. 혹시라도 자신의 사회 진행 방식을 비난하는 말이 다시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는 듯했다. 발표가 끝나자 객석은 박수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가볍게 머리를 숙이며 무대를 내려오려 했다. 그 순간 미국의 다국적 기업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다. 손 씨의 발표 정말 인상 깊었습. 저는 오늘 이 서밋이 왜 포용적 시간 관리를 내걸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좀 전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상황도 결국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할 과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어 독일 탄소중립 기업 CEO도 손 씨 말씀 덕분에 우리 기업도 직원들이 각각 다른 속도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사회자는 시큰둥한 얼굴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좋은 발표였습. 하지만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하고 간략히 마무리 지으려 했다. 그러자 객석 한가운데쯤에 앉아있던 이번 행사에 권위 있는 글로벌 투자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잠깐만요, 사회자님. 방금 일어난 일을 무작정 덮고 넘어가기보다는 좀 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 이 서밋의 화두는 포용과 상호 존중 아닌가요? 사회자는 난처하게 웃으며 네, 물론 중요합니다만 하며 말을 흐렸다. 손흥민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금까지 제 시간을 배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 혹시나 저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었으면 죄송합니. 그래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 다른 속도로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객석 곳곳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회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시계를 보았다. 이미 계획된 일정이 15분가량 밀린 상태였다. 여기저기서 그래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라는 반응이 따라왔다. 행사장 안은 한동안 술렁였고 주최 측은 분주히 서로를 불렀다. 그 사이 객석에 있던 또 다른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이거 인터넷 생중계로 퍼지면 사회자는 곤란해지겠는데? 배울서 여러 기사가 났다던데 포용적 리더십 행사의 사회자가 손흥민을 배제하려고 한 셈이니까 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끝내 사회자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가 한층 가라앉아 있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간이 지연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 제 직업적 특성상 모든 발표자가 제한된 시간 안에 끝내도록 만드는 게 저의 역할이니까요. 그 과정에서 손흥민 씨께 예의를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보았지만 그래도 그의 입에서 먼저 사과가 나온 것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사회자는 이어서 저 또한 이번 서밋의 주제인 포용과 속도의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습. 손흥민 씨와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약간 숙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자님 사과 받아들이겠습. 저도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쓰려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이제 서로 화해한 건가? 그래도 반성하니 다행이네. 하는 소리가 퍼졌다. 그때 미국의 다국적 기업 대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조습,
이런 갈등이 앞으로 우리 행사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 주최 측도 앞으로 모든 발표자가 다양한 속도로 이야기할 권리를 존중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회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 스태프들에게도 이런 교육을 강화하겠습. 또 오늘 본 이슈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행사 홈페이지와 각 언론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자 주최 측 대표 강 실장도 나서서 이제부터는 발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약간씩 유연한 타임테이블을 적용하겠습. 이미 글로벌 CEO들께서도 동의하신 사안입니. 게다가 손흥민 씨 발표로부터 우리가 큰 영감을 얻었다고들 하시네요. 그러자 객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다. 오, 정책이 바뀐대. 역시 목소리를 내니까 이런 변화가 생기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기쁨니. 사실 매번 이런 자리에 서는 건 익숙하지 않지만 축구를 하면서 배운 팀워크 정신과 포용적 태도가 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국의 투자사 대표가 손 씨 덕분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 느린 속도라고 해서 무조건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더 깊은 통찰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라고 하자 여기저기서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사회자는 여전히 무대에 서서 마이크를 쥔 채 미묘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내 깊은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모두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배려 있고 여유로운 진행 방식을 고민하게 된 것 같습. 저도 이번에 분명 배웠습. 앞으로는 발표자 각자의 템포를 좀 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자 독일에서 온 그 자동차 회사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럼 손 씨의 발표로 인해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시도할 예정인지 궁금합니.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각각의 작업 속도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거든요. 하고 물었다. 강 실장이 대신 대답했다. 오늘 바로 적용하겠습. 우선 발표자들에게 배정된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하되 발표 속도가 느린 분이라면 핵심만 잘 전달하도록 스태프가 옆에서 돕는 식으로 협력할 예정입니. 그리고 모든 발표자에게 속도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사전 안내도 드릴 거고요. 사회자도 작게 끄덕이며 네, 주최 측과 상의해 이미 공지 방안을 마련 중입니. 새 지침에 따르면 발표자가 예정보다 더 느린 템포로 진행될 경우 질의응답 시간을 축소하거나 이후 휴식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식으로 재조정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 물론 미뤄진 휴식 시간은 행사 마지막에 보충되고요. 행사의 흐름이 어느덧 수습되는 모양새였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주고받으며 이러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겨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 정말로 포용적 타임테이블이 구축될지도 모르겠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손흥민은 편안해진 목소리로 이 자리가 마무리되면 저는 개인 SNS를 통해서도 오늘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려 합니.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이에 몇몇 참석자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이 꼭 글 올려주세요. 우리도 공유할게요. 하고 화답했다. 잠시 후 사회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 문제가 되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엄수에 집착한 나머지 손흥민 씨의 발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 정말 죄송합니. 지금부터는 다 함께 노력하여 발표자 모두가 자신의 템포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윽고 다른 발표자들이 무대 뒤편에서 준비를 마쳤다는 안내가 전해졌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이 최종 발언을 청했다. 사회자는 살짝 긴장했지만 이내 네, 말씀하세요. 하고 허락했다. 저는 오늘 일로 또 한번 팀워크라는 게 단순히 운동장에서만 쓰이는 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 행사 현장도 일종의 팀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하지만 속도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어떻게 같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 그게 리더십이니까요. 그의 말에 객석에서는 또 한 번 기립박수가 일었다. 사회자 역시 머쓱한 듯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말에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다. 행사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강 실장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희는 실제로 행사 진행 지침을 뜯어 고치겠습. 그리고 손흥민 씨 덕분에 포용적 리더십이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실천해야 할 원칙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앞으로 이런 자리에선 그 누구라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심입니다. 해외 투자사 대표가 다시 박수를 보냈고 다른 CEO들도 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대 뒤편에서 대기하던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제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반성 많이 했습. 그리고 손흥민 씨께는 거듭 사과드립니.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행사의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저 자신도 더욱 배워나가겠습니다. 손흥민은 저야말로 감사드립니.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속도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의미입니다. 라고 차분히 답했다. 주최 측 스태프들은 바로 향후 모든 세션에서 최소한의 기본 발표 시간을 보장하고 특별히 속도 조율 세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관리팀에서도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스태프 교육과 규정 확립 과정을 거치겠습. 그리고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이미 실시간으로 여러 CEO들과 다음 협력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행사장 안은 한결 밝고 따뜻해진 분위기가 감돌았다. 몇몇 스태프들은 새로운 안내문을 인쇄해 나눠주었고 참석자들은 그 안내문을 받아들며 끄덕였다. 안내문에는 발표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멀리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몰려왔다. 손흥민 씨, 이번 갈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세요? 손흥민은 살짝 난감해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 일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이런 이야기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계획도 있으신가요? 하고 추가 질문을 던졌다. 손흥민은 당분간은 축구 시즌에 전념하겠지만 이런 리더십 관련 행사에 종종 참여해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 오늘처럼 긴장감 넘치는 순간도 있겠지만 작은 논쟁이 오히려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답했다. 행사장을 떠나려는 손흥민에게 사회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제 고정관념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손 선수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배웠습. 혹시 앞으로 이런 국제 컨퍼런스가 열릴 때 또 뵐 기회가 있을까요? 손흥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다음에 만나면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 서로 배워가는 거니까요. 사회자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저도 제 태도를 고치고 주최 측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개선해 보겠습. 혹시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 조금씩 바꿔나가도록 할게요. 언제든 연락주세. 필요하다면 조언도 드리고 또 저도 배울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손흥민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다. 서로가 작은 목례를 주고받자 곁에 있던 참석자들도 박수를 보냈다. 좋다. 이렇게 화해하고 성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포용적 리더십 아니겠어? 오늘 일 덕분에 훨씬 인상 깊은 서밋이 됐어. 하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어 관리팀 관계자들이 무대로 다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앞으로는 행사 전 모든 발표자를 개별적으로 체크해 각자의 발표 스타일과 속도를 고려하도록 하겠습.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대신에 다른 세션과 유연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객석의 다양한 임원들이 만족스럽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오늘 단순히 갈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생겨서 다행이야. 전적으로 동의합니. 이제 이 행사가 정말 더 넓은 포용적 시각을 갖춘 장이 될 것 같네요. 손흥민은 행사장을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무대 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말했다. 나는 축구를 통해 팀원들이 서로 다른 속도로 뛰어도 한 골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는데 오늘 이곳에서도 그것이 통할 수 있음이 증명된 것 같다. 옆에서 들은 강 실장이 가볍게 웃으며 손 선수 정말 감사합니.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세. 행사의 구독자분들도 손흥민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겁니. 혹시 내일 이어지는 CEO 라운드 테이블에도 오실 수 있나요? 하고 물었다. 손흥민은 살짝 망설이다. 아쉽지만 내일은 팀 훈련 때문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뵙죠. 혹시 제가 없는 동안도 많은 분들이 오늘의 교훈을 잘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렇게 해서 혼란스러웠던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은 오히려 새로운 정책과 포용적 문화 개선을 약속하며 더 높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었다. 행사 후 주최 측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모든 발표자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선언문을 공식 게재했고 필요한 교육과 규정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행사장 밖에서 손흥민에게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잠깐 멈춘 뒤 진지하게 말했다. 누구나 다른 방식과 속도로 말하고 일합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존중해 준다면 축구든 비즈니스든 훨씬 더 즐겁고 성과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미습.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오늘 일처럼 작은 계기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사회자는 행사장 안쪽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귀 기울였다. 그에게는 오늘의 일이 큰 깨달음으로 남을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는 속으로 다음번에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발표자가 누구든 배려하는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사람들을 재촉하기보다는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고 다짐했다. 외부의 날씨는 조금 흐렸지만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았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오늘 진짜 한바탕 소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지 않아? 응, 굉장히 의미 있었어. 이런 갈등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네. 하는 대화들이 오갔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니까 행사 구독을 해둬야겠어. 하며 각자의 메일이나 앱에 구독 신청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자는 스태프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변화를 원했던 거였지. 그 변화를 내가 막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 스태프가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이렇게 바로잡으셨잖아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사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고 위로했다. 사회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더 배우고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겠지. 손흥민 씨가 말한 것처럼 팀으로서 서로 속도를 맞추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어. 하고 다짐했다. 그날 이후 주최 측은 발표자 정보에 속도 언어 스타일 파트를 따로 표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각 연사가 원하는 템포와 발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다. 현장 진행자들 역시 포용적 사회 가이드를 습득해 말이 다소 느린 연사의 경우 요약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거나 질의응답 시간을 조정해 주곤 했다. 이 바뀐 행사 운영 방식에 대해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서 저의 작은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 앞으로도 어떤 무대에서든 누군가를 배제하기보다는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공유하며 축구 선수의 인사이트가 이렇게까지 적용될 줄 몰랐다. 진짜 포용적 리더십이란 건 멋지네.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손흥민은 결론처럼 덧붙였다. 속도가 느리거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됩니. 누구나 자기만의 템포가 있고 배려와 협력만 있다면 그 템포가 팀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미습.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가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참석자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은 행사 사회자의 무리한 시간 통제가 불러온 갈등이 결국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과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한가운데 서 있던 사회자 역시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을 날을 준비하며 다른 이들에게 우리 속도가 달라도 함께 갈 수 있음. 손흥민 씨가 보여준 대로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두에게도 묻고 싶다. 혹시 일상에서 말이 느리거나 템포가 다른 사람을 배척한 적은 없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다른 시선을 가져보길 권하고 싶다. 그리고 이 서밋의 후속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다면 다음 행사를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새로운 변화가 곧 찾아올지도 모른다. 혹시 아직 행사 관련 소식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공식 홈페이지나 SNS 구독 한번 해보세. 이번 사태 이후로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행사장을 정리하던 스태프 한 명이 이렇게 제안하며 옆 사람과 웃으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아마 내일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